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F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산타 랠리가 파월 산타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산타가 돼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12월 FMC를 통해서 내년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정확히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또는 경제 일정들이 발표가 되는 게 좀 적습니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수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전후로 해서 휴장을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 배당 기준일이나 또는 배당 락일 이런 걸 넣어 놓기도 했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배당 제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각 기업들이 정하는 날짜에 따라서 배당 락일이나 배당 기준 이런 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월요일에 보면 뭐 시카고 연구에서 나오는 국가 활동 지수라든지 또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질레 지수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FOMC 회의를 가지고 이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실제 이 시장에서 좀 폭넓게 예상이 됐던 거는 뭐냐면 이번 회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정도에 금리나 전체적인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폭넓게 동의를 하고 있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장의 기본적인 컨센서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상당히 허키시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허키시한 내용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성장은 좋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즉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어떻다, 좋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전망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 그리고 26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26년 정도에 가게 되면 연준이 목표하는 2% 물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1년 정도 더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끈적한 물가 흐름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제 성장 전망치는 이렇게 올렸고 실업률은 낮췄고 이것으로만 보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물가 전망치를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전망치도 보면 지난 4월, 9월 같은 경우에 3.4%에서 이번에는 3.9%로 꽤 큰 폭으로 높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6월 전망할 때 4.1%였어요. 자, 그런데 4.1%에서 3.4%로 낮출 때는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3.4에 3.9로 다시금 올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장이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시장은 예상했던 게 대략 레인지가 3.6에서 3.8%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6년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년까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귀결되는 게 뭐냐면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기 금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준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레벨을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게 2.5%였고요. 인플레이션을 2% 이렇게 타겟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차이, 즉 이 0.5%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중립금리라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중립금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이 목표하고 있는 2%를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2%를 목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기 금리를 3%로 높임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이 실질 중립금리의 레벨을 0.5에서 얼마만큼? 1.0%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물가 움직임이라든지 금리 레벨로 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물가 전망치를 높인다라든지 또는 기준금리 전망치를 높인 거는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 자, 최근 들어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망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는 시장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모든 자산 시장, 자산들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모기지 금리잖아요. 그렇죠? 모기지 금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고정 모기지 금리가 6.7에서 6.9% 레벨까지 다시금 올라왔단 말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보면 원래 이제 9월 FOMC 때는 보면 시장이 내년 25년 말이라든지 26년 말 이때 금리 자체가 얼마만큼 내려갈 거다? 3% 미만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3.6%에서 3.8% 레인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번에 3.9%가 나오니까 거의 뭐 슈퍼 허키시한 연준의 결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간밤에도 보면 2년물부터 시작해서 30년물까지 미국채 수익률 모든 만기물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5%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아까 모기지 금리, 특히 대출 금리라든지 또는 기업이나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할 때 앞서서는 뭐 물가냐 또는 고용이냐 또는 성장이냐 이런 요인들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은 뭐냐면 소비자들 또는 미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는 장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더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결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봤을 때 최근에 저희가 이제 11월 CPI라든지 또는 PPI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물가가 상당히 좀 스티키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죠. 그렇죠? 특히 식품 가격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다시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12월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파월 의장한테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혹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관세 인상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고려했느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은 고려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다시금 기간 프리미엄이라든지 기대 인플레가 올라온 부분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작용을 한 요인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주요 금융 지표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들이라든지 또는 기준금리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성장률 이런 지표들을 한번 역사적 평균치와 또는 이것들과 뭐 주요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이드, 즉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그렇다면 미 국채 수익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니 얼마만큼의 레인지에서 움직일까에 대한 추정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보면 대략 레인지가 3.5에서 한 5.1 사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3.5%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 2.1%를 반영했을 때 나오는 수치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가 데이터들을 반영했을 때 대략 나올 수 있는 레인지가
미 국채 수익 10년물 수익률이 4.2%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금리, 기준금리를 반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5%를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4.5%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하방은 또 제한적인. 그러니까 간밤의 시장이 화들짝 좀 놀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중소형주가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또는 물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core PCE 물가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비교한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그리고 국채 수익률 여기에 일정 부분의 스프레드가 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물가 흐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내년에 이 정도 밴드에서 만약에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2007, 8년 이후에 있었던 이 장기 저금리 시대 그리고 일시적인 인플레 상황이 다시금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 레벨을 앞으로 좀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도전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에 대한 레벨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 정도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4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 역시 3.1%가 나왔죠. 그리고 앞서 연준이 전망한 경제 전망 요약을 보시다시피 올해 2.5%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2.1%가 될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약간 꼬리를 들었잖아요. 이 꼬리 든 게 다시금 이 정도 레벨 수준, 그 연준이 목표하는 레벨, 그러니까 2% 정도까지 쭉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 자체가 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절론이 강하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고용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는 시차를 두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높은 금리 레벨이 앞으로도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전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보통 경제의 3주체라고 하면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보는데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 상황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을 굴리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은 금에 대한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다시금 좀 엔화 강세에서 약세 포지션으로 갔다가 다시금 강세 전환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간밤에는 달러가 거의 다시금 108선을 좀 돌파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10년물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적어도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것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다시금 이렇게 잡혀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때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하락 쪽에 좀 더 베팅하는 자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약세 쪽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전자산 쪽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매달 나오고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주식 보유 비중과 현금 보유 비중이 이 스프레드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역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채우고 있는 무슨 상태? 올인 상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 조금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달 미국에서 한 100여 개에 가까운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을 4가지의 카테고리화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뭐 생산과 소득과 관련한 부분, 고용과 실업과 관련한 부분, 소비와 주택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 단의 판매, 재고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 찍히고 있는 데이터들과 좀 비교해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카테고리가 전부 다 마이너스 기여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FOMC를 통해서 미리 본 2025년을 보면 역시 키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연준이 전망한, 즉 경제 전망 요약을 통해서 나온 미국의 성장세, 그리고 고용, 그리고 물가의 이런 전망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이든 또는 자산시장이든 또는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 내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 물가 데이터 또는 성장률 데이터 또는 기준금리 데이터와 과거 흐름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 예상되는 10년물 수익률의 밴드는 대략 3.5에서 한 5% 정도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 4.5%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의 상황, 즉 수익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이런 또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또는 물가의 흐름 자체가 더 급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월스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한 주 리프레시하는 이후에 2025년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